화마가 핥히고 간 깊은 상처와 이재민들의 시름을 돌아봤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피해 조사를 서두르고 임시주택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속초 대관람차 개장 1년 동안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족한 인프라 개선과 지역사회 상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강원도 전역도 매우 탁한 공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산불이 사흘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은 그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산불 피해지에서는 조금씩 복구도 시작됐고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보였습니다. 산불 현장을 이하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산불 4일째를 맞아 산불 피해지에서는 전기와 인터넷망 등의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위에 케이블이 녹아서 다시 까는 거예요. 지금 응급 복구, 가복구 하는 거예요. 이번 강릉 산불의 최초 발화지로 추정되는 난곡동 주민들은 강풍에 찢어져 나간 비닐하우스를 고치고 밭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가까이 보던 소나무가 이제 무섭습니다. 소나무가 다 화약인데 소나무를 좀 작업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소원이. 소나무 가까이 사는 게 너무 무섭죠? 무서워요. 화약을 안고 살아고 지금. 화약을 안고 살아요. 주민들은 전선 주변 나무라도 정리했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아쉬워했습니다. 이걸 조사해가지고 그 정유줄 그거 한데 운영만 되면 배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배 달래도 서로 밀고 안 해요. 집이 위험하지 않소, 산미들. 산불은 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네, 저는 지금 강릉시 저동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까맣게 탔고 이 주변 일대에 있는 묘지 수십 기도 모두 타버렸습니다. 강릉 동생의 집이 모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원주에서 달려온 형님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나는 이렇게까지 험하게 탄지는 몰랐어요. 그냥 조금 닦겠지 했는데 아주 완전 전소가 됐네요. 대피소 생활 사흘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밥은 입맛에 좀 맞으세요? 아니 아직도 안 먹고 살라니 먹어야지 뭐. 이렇게 불편하게 드셔서 어떡해요? 어쩔 수 없지 호강하러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어. 어려운 형편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거 한 개도 못 가져나오고 돈이 없어서 보험 못 들어놓은 게 그게 제일 못하고. 사흘째 씻지도 못했습니다. 고뇌 세수만 하고 있지. 누가 그러네 모욕차가 온다고. 예, 오는지. 그럼 어떻게 씻었어요? 어디 가서 씻고 오셨어요? 못 씻고 그냥 살고 있죠. 바닷가 펜션 주인은 오늘에서야 직접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지금은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게 날아갔으니 당장에 쉬어야죠.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산불로 집을 잃고 대피한 주민은 300여 명. 이들이 삶의 터전을 되찾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사흘째 임시대피소에서 불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생활 안정을 위한 임시숙소 마련을 서두르고 피해 조사도 앞당겨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사흘째 3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숙식을 겨우 해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이재민들의 불안한 대피소 생활이 길어지지 않도록 임시 거주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15일까지는 LH 보유 주택과 일부 숙박시설까지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H와도 협약을 해서 또 좀 확보한 것이 있고 그거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레지던스 호텔이니 이런 숙박시설까지 최대한 확보해서 피해 조사도 서둘러 강릉시 1차 조사는 17일까지 마치고 임시주택 희망자 수요 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릉시 경포동 주민센터와 강릉 아레나 임시대피소에서 대형 산불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데 주택 같은 건축물과 소상공인 시설, 농작물과 가축, 농축산 시설물 피해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전부 파손됐을 때
최대 3,600만 원에 불과해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각계 각층의 기부와 성금 모금이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산불은 오늘은 저분들이 겪지만 또 내일은 또 누가 겪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재민들에게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모금에 대해서 우리 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것. 한편 당장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관광객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강원도 차원의 관광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 산불 피해를 입은 가게와 중소기업 등의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불 피해 가게를 비롯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생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 등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강릉 지원의 산불 피해 상담센터가 개설돼 대출 실행과 연장 등의 상담이 제공되며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100억 원이 배정돼 중소기업의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제공됩니다. 한편 강릉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대기업들의 기부 행렬도 이어져 LG와 현대차, SK, 롯데, KTNG 등도 성금과 생활 필수품 등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강릉 산불의 최초 발화지로 추정되는 강릉시 난곡동 현장에 대해 경찰과 강릉시, 산림청, 소방청의 합동 감식이 어제 진행된 가운데 1차 조사 결과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강릉시는 어제 진행된 합동 감식 결과를 국과수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난곡동 일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불 현장에서 만난 합동감식 관계자들은 전선관리 소홀인지, 소나무 관리 소홀인지, 인근 밭을 태우다 발생한 건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합동감식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가 지난해 개장 이후 1년 만에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부족한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공헌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속초 대관람차. 최고 65m 높이에서 바다와 설악산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74만 명이 이용했는데 이용객의 97%는 외지인이었습니다. 속초아이 생겼다는 거 듣고 이것도 계획 중에 일부여가지고 이거 타러 왔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시간도 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 흔들리지도 않아서 관광객이 몰리면서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날 하루에만 5,500여 명이 이용했는데 극심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 화장실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대관람차 건물 내부에 화장실이 부족해 공용 화장실 운영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근 공용 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량은 코로나 이전 2017년 연간 2,500톤 정도에서 지난해엔 5,000톤을 넘었고 요금도 3배나 늘었습니다. 시민의 그 혈세에 자기네들 운영비를 좀 의지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익이 되는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만 확장을 할 것이 아니라 또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1층 화장실에 있어서도 조금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고요. 대관람차 업체는 건물이 좁아 처음부터 공용 화장실 이용을 전제로 속초시와 협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익을 환원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어 기부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 시민들에게 저희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회사 재무 구조상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순차적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오는 6월까지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 등 시설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해수욕장에 방문하는 그 관광객의 한 24% 정도는 이제 속초아이를 이용하신 것 같아요. 성수기나 주말 되면 그 주변에 교통체증으로 이제 불편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관광시설 조성으로 인한 외지 관광객 유치 효과가 확인된 만큼 관광객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강원도 문화재인 방해정 등 2곳이 피해를 입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처음 실시한 강원도 지정문화재 조사 결과를 보니 72곳 중 10곳이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산을 따라 1km 길이 돌로 쌓은 담이 보입니다. 조선시대 논과 밭에 물을 대려고 만든 배수로입니다. 옛 농경지를 그대로 보여줘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994년 도 지정문화재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토사로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흙이 쏟아진 겁니다. 인식을 못했던 간에 어떤 이런 것들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파괴된 애가 있죠. 40여 년 전 마을 주민이 우연히 찾아낸 통일신라시대 무덤입니다. 이곳 땅속에서 당시 유물이 발견됐을 만큼 중요한 기념물입니다. 당시 계급과 생활을 연구할 사료로 평가됐지만 지금은 어떨까? 이 울타리 안은 보존구역입니다. 이 장소는 훼손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벌목하고 남은 나무들이 그대로 쌓여 있고 어디에도 CCTV 같은 단속 장치는 없습니다. 무덤이 많게는 16기까지 있을 걸로 추정되지만 정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탐방로는 물론 어느 곳이 무덤인지 제대로 알 수조차 없습니다. 나무 속에 간판만 딱 하나 해놓고서는 있으니까 모르지. 강원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정기조사 결과 춘천과 홍천, 횡성의 문화재 72곳 중 10곳이 당장 고쳐야 하거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445곳. 문화재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지 19년 만에 정기조사가 의무화되면서 실제 조사는 지난해 처음 실시됐습니다. 강원도는 5년 동안 예산 7억 원가량을 투입해 문화재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존관리 현황들을 정리를 하였고요.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서 보존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고자.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 문화재와 같은 수준으로 보존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60조 원에 달하는 연어 시장. 강원도는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대서양 연어 양식을 선택해 2025년이면 강원도산 연어가 식탁에 오르게 되는데요. 단순히 식용에만 그치지 않고 내장과 비늘의 성분을 활용한 백신이나 화장품 개발까지 산업 영역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민물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민물로 돌아오는 연어. 기름지면서 담백한 맛과 요리 방법도 다양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밥과 횟감 등으로 한 해 8천억 원어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서양 연어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해 2025년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식용 연어 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바이오 산업화까지 추진합니다. 강원대와 손을 잡고 내장과 비늘과 같은 부산물을 이용해 백신과 고품질 동물 사료 등을 개발하는 후방 산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그런 산업체와 연계해서 산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연어 부산물 활용 산업이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수산생명 환경융합학과를 신설해 전문 인력도 양성합니다. 늦어도 내년에는 좀 학과를 좀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 연어 내수면 연구센터를 건립합니다. 민물에서 보아하는 연어의 성장 속도와 영양 상태 개선을 연구하고 초음파로 바이오 물질을 추출하는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와 강원도는 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연어 산업이 내수면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강원도 전역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정선이 세제곱미터당 237 마이크로그램, 동해 228, 고성 214, 속초 206, 강릉 190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공기질은 내일까지 계속 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가 올해 공중보건의사 101명을 신규 배치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달 공중보건의사 123명이 복무를 마쳐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93명과 타시도 전입자 8명을 포함해 모두 101명이 보건기관과 공공응급의료기관에 새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공보위 감소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간 의료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 등 5개 단체가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중단하고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공론화하라고 강원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신경호 교육감은 이를 무시하고 상대적 위치 산출 등 설익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단평가를 중단하고 기초학력 지원 대책과 교원 학부모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 대상지로 전국 8곳을 선정한 가운데 속초시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속초시에는 국비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